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한국남편은 한국행 돈줄, 국제결혼 피해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 국제결혼 피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이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국제결혼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고 한국인들보다 모범이 되는 그러한 가정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밝혀두고요. 오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부가 사라졌다. 한국인 남편 그냥 한국행 돈줄이다. 국제결혼 사기 방관하는 정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피해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부풀어 오른 꿈을 안고 국내에선 안 되니까 국제 결혼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결혼을 했는데, 입국 한 달도 안 돼서 신부가 나가가지고 외부 사람들에겐 생색을 안 냈지만 마음 고생을 많이 했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키르기스스탄 여성과 결혼한 50대인데 여성은 20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키르기스스탄에 사람들이 한국에 이미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 근로자로 온 사람들, 유학으로 온 사람들, 또 뭐 여행 온 사람들, 그러다가 불법 체류로 눌러 앉은 사람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이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입국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특히 이제 경제적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한국 비자를 받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키르기스스탄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게 쉽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온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학이라든지 근로자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또는 뭐 한국에 친척이 있다 하면 친척 방문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왔다가 불법 체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결혼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돈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남성이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1372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죠. 네, 중국이 1174만 원, 베트남이 1320만 원, 캄보디아가 1344만 원, 우즈벡이 2365만 원. 네, 중앙아시아나 동유럽인 신부인 경우에는 한국에 데려오기까지 드는 비용이 3천만 원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매매혼이라는 비난도 감수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이게 이제 맞선에서 결혼식까지의 기간이 5에서 7일 정도, 혼인 신고까지는 평균 4.3개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개입되면은 항상 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은 이 국제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이가 한 60 되셨는데 60 되셨는데 이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이제 애인을 만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을 페이스북으로 만났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60대 분하고 20대 분하고 만난다. 물론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는 이제 그 자국의 같은 국적의 그 남성을 다시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비극을 맞이해서 어떤 분들은 이 분노나 배신감 또 상사병을 느끼면서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장 결혼의 피해를 봤는데 어머니도 그렇고 가족이라고 소개받은 사람들도 다 대역이었다라는 거죠. 대역.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먼저 이게 결혼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 입국을 하고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돈이 저렇게 큰 돈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나라 사람들 월급이 한 20만 원 되는데 저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뭐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지불이 되면서 그 돈 속에서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 그 돈이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브로커에게 돈이 들어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고, 그리고 5에서 7일이 걸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행복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언어가 일단은 통해야 되고, 일반 한국인들도 말이 통하고 연애를 해서도 이혼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국제결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진짜 돈줄이 돼가지고 상처만 받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다 그러면은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그 나라를 계속 다녀라. 뭐 급한 게 아니니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 가족들도 만나고 계속 꾸준히 연애를 한 다음에 진정성 있는 사랑을 느꼈을 때 그때 결혼을 해라. 그래도 이혼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인들도 이혼을 하는데 대신 위장 결혼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결국엔 극단적 선택까지 간다. 그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커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비혼, 비출산 문화가 커지고, 그래서 한국이 자살률도 높고 또 이렇게 국제결혼 피해도 많아지고 가계 부채도 많고 이러면은 이제 한국의 존재가 과연 온전하게 될까, 저는 그런 걱정도 사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결혼은 절대 서두르지 말아라. 네, 그리고 국제결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결혼이라는 게 이게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1년이고 2년이고 교제를 해서 그 언어가 통해 가지고 교제를 해서 충분한 경험 후에 결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